네, 안녕하세요. 네, 시민언론 유탐사에서 진행하는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 시민 면접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총선 끝나고 나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보고 있나 조경태 기억하시죠? 지난 총선 더불어민주당 2호 영입인재 이재성입니다. 총선 끝나고 부산 지역에 이재성 미래비전 연구소를 만들어서요. 부산과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지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네, 출마 이야기는 조금 뒤로 미루고요. 예, 요즘 시민들이 매우 분노가 큽니다. 탄핵 소추안 청원이 100만 명을 돌파하고 특히 검찰 문제로도 많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사실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 개혁 실패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검찰 문제로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 보면 공수처가 나오면 정말 크게 바뀔 거다 생각을 했고요. 취지만 그대로 살린 공수처가 활약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 최상병 사건도 굳이 특검을 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용산과 관련한 압수수색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전화번호는 이런 탐사저널 같은 데서 오히려 알려주고 있고 네. 또 국회 나와서 선서도 하지 않고 정언을 한다라는 것은 네. 사실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공수처를 만드는데 집중을 했지. 저 공수처가 제대로 가동을 되기 위한 예산, 인력, 그리고 인선, 그리고 이른바 비법조인들도 참여하게 할 거냐 하는 이러한 폭넓은 방향이 논의되지 못한 채 공수처가 탄생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네. 그런 상황. 네. 뭐 국민들이 매우 불만이 많죠. 예. 그리고 당원분들도 많이 이제 불만이 많은데 요즘 언론에서는 이런 당원들을 강성당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당원이라는 표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느 자체를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이 사실은 이미 선입견을 갖게 자꾸 만들어 가지고요. 이번에 뭐 국회의장 선거 보면서 우리가 많이 깨달았잖아요. 또 앞서는 작년 가을만 하더라도 네. 이재명 대표 깜빵에 가라라고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당시 국회의원들 보면. 네, 그래서 이런 로열티가 높은 진정성 있는 그런 당원들은 여전히 필요하고 앞으로도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테러범 네. 사건의 선고일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취재를 갔었는데요. 오늘 이제 부산시당에서는 온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좀 아픈 대목을 찔렀는데요. 뭐 가령 그렇습니다. 진 기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오늘 테러범 선고 공판이 있는 날인데 네. 관계자가 현장에 나오지도 않고 또 이렇다는 성명도 발표되지 않고 네. 이런 것들은 정말로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테러범 선고 공판이 나왔는데 네. 판결문을 입수해 보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성명을 내려고 하지도 않고 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오늘 테러범 1심 공판인데 네. 부산시당 위원장 뭐 하고 있어요? 당원들의 이런 목소리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까 우리 100만 서명, 탄핵 100만 서명이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뭉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니까 네. 크게 반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제가 시당위원장이 된다라는 얘기는 당원 주권 시대에 걸맞는 온라인 시스템이 구현이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후보님께서 지금 부산시당의 상무위원이신데 네. 그런 사정도 잘 모르고 계시다라는 얘기인가요? 상무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며칠 네. 전에. 그래서 네네. 상무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은 다뤄지지 않았고요. 예. 아니 뭐 다음 주가
뭐 선거 날인데 네, 관련해서 이제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게 사실입니다. 예. 부산 시민분들께 음.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대통령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대선에서 부산 지역의 어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사실 큰 실망을 많이 했어요. 어떤 거냐면 대선 선거운동 열심히 하지 않았다. 이거는 거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걸 좀 재밌게 해석을 하면요. 자기 일처럼 하면 45%까지 나온다라는 거예요. 부산은 2년 전만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재명 제가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역동적인 세상. 네, 그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가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지금까지 오는데도 얼마나 힘들게 왔습니까? 네, 지난 가을에 깜빡 넣으라고 투표했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이번 총선 때도 얼마나 이른바 공천과 관련해서 네, 어떤 사실이 아닌 것들 또 정말로 왜곡된 그런 정보를 넣어서 이렇게 공천해서 되겠냐라고 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압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9.4.1색이라고 생각을 해요. 테러 당했죠. 응?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런 행위들 했죠. 그렇게 어렵게 생활을 했는데 국회의장 선거 보세요. 그러니까 서울이 그러면요. 부산은 어떻겠습니까? 이 부산은.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대표 은퇴했습니까? 정계? 그분이 그냥 그러면 계속 조용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호시탐탐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실제로 보면 지금 부산시 의원 중에 비례대표 1호는 네, 해당 행위로 네. 징계를 받았고요. 네, 그 해당 행위가 NI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약에 이낙연계 계열이 네,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부산시 의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예. 메시지를 전달하고 기반을 만들어 갈게. 왜냐하면 부산의 많은 정치인들은 지금은 아니지만 네, 2, 3년 전만 하더라도 NI와 연결되지 않은 정치인이 거의 없을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 민주당을 가장 흔들 거라고 보여지는 게 가장 위기감을 느끼는 게 부산이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보세요. 서울은 네. 이번에 그래도 공천을 통해서 네, 어느 정도 클리어가 됐죠. 예. 이른바 수박이라고 하는 의원들이 네, 매서운 맛을 봤어요. 그래서 내노라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경선에서 탈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당원들이 그렇게 만들었죠. 서울, 경기, 광주, 충청만 놓고 보면 다 끝난 게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네, 부산에는 대구, 경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남이 있습니다. 여기 상황이 달라요. 여기 한석밖에 이기지 못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또 얼마나 또 우리 민주당 내에서의 그런 이른바 다른 목소리라고 포장되어 있는 그러한 동인들을 많이 또 불러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단적인 예로 오늘 테러 하는데 아무도 안 오잖아요. 테러분 이거 하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시민언론 유탐사에서 진행하는 네.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 시민 면접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네. 시청자층이 정말 수준 높은 이제 시민들이시잖아요. 그런 수준 높은 시민들이신데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면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뉴탐사 시청자 여러분, 제가 첫 출연인데요. 조금 떨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렇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들이 한다. 미디어는 기자들이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시청자들이 만들어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뉴탐사 저널리스트들을 좀 더 많이 도와주시고 저 역시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뉴탐사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